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3,22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 지수는 너무나 평화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 제일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내 계좌는 줄줄 흘러내리는데 시장은 안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제도권 쪽에 있는 친구들은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벤치마크 어렵다, 지금 시장 수익률을, 인덱스를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지수를 이기기가 참 쉽지 않은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지수를 수익률의 기준으로 잡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고민이 좀 더 깊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장은 고민이 깊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장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시장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고, 이게 되게 선명하게 상승 아닙니까? 이건 이제 상승인데 쉽다, 그죠? 쉬운 상승 아닙니까, 한마디로. 되게 선명한 상승 구조니까 이때는 뭐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방향에 편승을 하면 돼요. 이런 구간이 이제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구간이죠. 여기가 이제 방향이 없고, 방향은 없는데 주가는 위에 있으니까 뭐 떨어질 것도 같고, 이 방향 없고 어렵다. 난이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구간이죠. 역으로 이런 구간들, 이 위로 이렇게 쭉 과거의 약세 구간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은, 뭐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나 짧은 시간에 나타났던 사고 같은 급락이었고, 사실 하락 추세, 이런 하락 추세 있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락 추세는 지금 보시는 게 2018년도 하락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구간도 우리 명의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제가 이 명의복귀를 이때도 하고 있었죠. 제가 17년도 11월부터인가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자 이렇게 있다가 우리 여기서 안 된다 그랬죠. 위험하다 그랬죠. 왜? 선명하게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하락 추세, 계단식 다시 하락. 약한 장이고 돈을 벌기는 힘든 시장이지만 이런 장은 오히려 쉬워요. 그냥 방어하면 되니까, 그죠? 방어하면 되는 거니까. 방어하다가 낙폭과대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 매매만 한 번씩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은 약한 시장이지만 쉬운 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장이 뭐 그렇게 약하지도 않은데 어려워요. 더군다나 시장 지수와 종목 간의 괴리가 꽤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서부터 현재까지도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 조정이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더 갈 거냐, 이제 이게 제일 관건이 되는 건데, 혹은 우리가 걱정하는, 혹은 예상하는, 내지는 기다리는 조정이, 가격 조정이 좀 더 나올 거냐인데, 이게 지금 추세 채널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시장이 힘들어졌어요? 1월 달부터입니다. 그죠? 여기 1월 달부터 쉽지 않아요. 특히 주식 처음 시작해서 그냥 이 작년, 여러분, 여기 작년 3월 19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는 그냥 사면 다 먹는 거였어요. 여기는 매수는 수익, 그죠? 매수를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수익이 나는 구간이었어요. 이건 너무나 쉬운 구간이죠. 이건 뭐 난이도 별 하나도 제대로 안 됩니다. 난이도 별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사면 그냥 다 먹는 자리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 구간은 난이도 별 4개예요. 왜냐? 높아요. 많이 올라와서 비싸요. 그죠? 3,000포인트 대 지수도 높은 것 같고, 종목들도 비싼 것 같고, 높은데 옆으로 가고 있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옆으로 가는데 익숙치 않아요. 원래 가격은 올라가거나 내려간다라는 사람들,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분법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옆으로 갈 때 되게 갈팡질팡하게 돼 있어요. 왜? 옆으로 계속 갈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결국은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긴장도가 계속 높은 겁니다.
이 긴장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지금 시장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말자.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말자. 이 구간에서부터 저는 방어 의견을 좀 드려봤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예요. 수익률 극대화 전략 아니에요. 저는 매매를 하더라도 지금 뭐 내수 서비스 업종이나 이런 약간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구성을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2차 전지기 다 팔아야 된다고. 제가 다 팔았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방송에서.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유형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 지금 어렵고, 그리고 그동안 강했던 뭐 철강, 뭐 화학,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철강 화학 지금 피크아웃 논란이 있는데, 그 피크아웃은 공급 부족으로 인한, 즉 쇼티지로 인한 일시적인 슈팅이 마무리된 거지, 수요가 이제 뭐 물동량 풀리고 하면 수요가 급증할 테니까 결국 밸류에이션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뭐 철강 화학 이런 것도 괜찮고 2차 전지 반도체도 저가 매수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주식이 이렇게 넘어가야죠. 이렇게. 그죠? 주식이 이렇게 고점을 치우면서 넘어가야죠. 그래야 상승 추세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철강 화학도 박스에 갇혔고,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조정권 들어와 있어서 저가 매수만 되는 거예요. 저가 매수만. 여러분, 어떠한 산업이나 주식이 저가 매수만 유효한 거는 그건 강한 추세가 아니에요. 내려왔을 때만 사라, 이런 이야기가 많아진다는 건 그 장이 강한 장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조정 시에 매수해야 된다. 내려오면 사라. 저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죠? 내일부터 갑니다. 지금부터 지르세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유는 아시죠? 유동성이 약해졌어요. 추세로부터 쭉 보시면은, 자, 코스피가 3,200 이상 올라왔는데, 3,200 이상 올라왔어요. 이 그림만 보면은 마치 다시 더 갈 것 같죠? 근데 뭐 이때랑 뭐가 달라요? 여기도, 여기는 좀 더 갔다. 여기는 좀 더 갔는데, 기본적으로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들을 이렇게 넘어갈 것처럼 해놓고 바로 꺾였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고점이 마치 넘어갈 것처럼 하지만 저는 6월 테이퍼링 안도, 그리고 CPI가 5월 달에 5월 CPI가 예상보다 조금 양호하게 나와주고 하면은 한 요 정도 각도로 조금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지수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각도, 이 정도 각도, 막 대단히 화려한 새로운 상승 추세는 아니고 한 요 정도 각도, 이렇게 넘어가면은 여기 3,266포인트를 살짝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넘어간다 흥분하지 마시라는 거죠. 넘어간다 흥분할 게 아니라 요 정도에서 다시 부딪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지수 재미없고 대형주 막 지금 되게 대단한 수익률 게임 쉽지 않다. 왜 그렇게 보느냐? 뭐 코스닥 지수도 사실 지금 뭐 별로 크게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지금 여러분 장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장이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 시장이 뭘로 올라왔습니까? 유동성으로 올라왔죠. 유동성으로.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실탄이 됐고, 그러한 유동성이 백신 효과와 함께 경제 정상화라는 펀더멘탈 요인이 같이 붙었어요. 근데 그 경제 정상화 펀더멘탈 요인이 언제부터 붙었냐? 작년 12월부터 붙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가 그 모멘텀으로 미국과 글로벌 시장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백신 보급이 지금 제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그 다음 유럽,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나 뭐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방역은 제일 잘했는데, 일본은 뭐 방역 잘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방역은 잘했는데 백신 공급이 늦어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펀드 머니플로우가 보면 미국 먼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 쪽이 빠르게 자금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차후에 이제 우리나라 백신 보급이 좀 빠르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국도 또 외국인들 좀 들어오겠죠. 특히 이제 국내 내수 쪽에 포지셔닝이 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런 상황인데, 이 경기, 즉 백신으로 인한 경기 모멘텀 하나,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이게 지금 우리 시장을 3,200대까지 끌어올린 근간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3,200에서 더 올라가고, 자, 미국 S&P도 한번 봅시다.
S&P도 지금 여기 4,200에서 여기서 더 강하게 올라가려면 추가 모멘텀이 필요하고 더 강한 유동성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식이 더 올라가려면 돈이 더 강하게 집행돼야 되고, 그 돈의 집행이 모멘텀을 함께 머금고 가줘야지 순탄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동성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동성 구조는 유동성을 회수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이제 연준 이사들이 지금 블랙아웃 앞두고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지금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걸로 보면 6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일정 스케줄을 언급하진 않겠구나.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미국 채금리도 안정이 좀 되고 있고 6월 FOMC의 긴장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물가 부담이 있는 거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테이퍼링을 자곤 하긴 하는 거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건 사실 돈을 걷어들이는 건 아니에요. 돈을 공급하는 규모를 줄이는 거니까. 근데 공급은 지금도 되고 있어요, 유동성 추가적으로. 근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실업률, 그러니까 신규 고용이 안 되는 이유가 이 주간 300불 주는 이 실업급여 때문이다. 이거 그만 줘야 된다. 줄여야 된다. 그리고 더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좌우지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더 많이 강하게 임팩트 주면서 늘어나기보다는 좀 줄어드는 양상, 내지는 이제 더 주지는 않겠구나,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뭐 지금 뭐 4조 달러 얘기 나온 건 뭐야? 그거는 다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뭐 패밀리 플랜, 자플랜 이런 것들은 뭐 엄청 10년 동안 계획이고, 뭐 일자리 좀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육아해서 이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장기 플랜이지, 이번에 이 긴급 유동성 공급처럼 계좌에 현금을 꽂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좌우지간 유동성은 지금 이렇게 높은 레벨에서 뭔가 더 공급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거기에다 경제도 1분기가 너무 서프라이즈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2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3분기 하반기 어떻게 하지? 이 정도의 실적과 경제 펀더멘탈이 계속 가지는 못하지 않을까?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그 속도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한번 겪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수많은 이 스트레지스트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자 경계감이에요.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계속 더 갈 수 있을까,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라도 한 번의 매물 소화, 그리고 각도가 바뀌고 이 시장의 자금 규모가 약간 줄어들거나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좀 낮아지는 데 대한 각도 변화 조정이 한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요때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이 지금 시장의 지금 시황이에요. 시황. 주식의 시황만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고 수급 상황이고 유동성 상황이잖아요. 테이퍼링 6월 중순에 안 하더라도 스케줄이, 이제 중요한 스케줄이 뭐예요? 7월 말일이 미국 채무 한도, 부채 한도 상향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때 또 노이즈 있을 거예요. 그거 있고 8월 말에 잭슨홀 컨퍼런스에 9월 중순 FOMC니까 7월 말 FOMC는 원래 이게 이 인터뷰도 없기 때문에, 원래는 공식 인터뷰가 없는 FOMC 회의이기 때문에 7월은 사실 뭐 중대 발표를 잘 안 해요. 6월이 컨퍼런스가 있는 FOMC니까 6월 9월이니까 9월 중순 FOMC에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이 있으니까 그때 정도 해서 다시 이제 테이퍼링 스트레스는 8월로 가지 않을까? 7월 말 8월 이렇게 가지 않을까? 7월 말에 채무 한도 조정 얘기 나오면 당연히 증세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증세 스트레스. 그럼 6월 달도 박스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요 정도의 관점인 거지. 여기서 훨훨 날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결국은 줄어들었고 모멘텀 1분기 서프라이즈 너무 강했기 때문에 눈높이가, 여러분, 주식시장은 더가 중요해요. 더 좋아질 수 있다. 더 강해질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1분기 경제 지표와 실적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너무 좋은 숫자들을 보고 지금 대중이 확신을 가지는데 2분기까지는 뭐 그냥저냥 유지한다 칩시다. 오늘도 지금 5월 수출입 동향 보니까 한국 수출입 동향이 되게 중요해요.
한국 수출입 동향이 그 해외 펀드 매니저들도 다 확인하는 거예요. 한국 수출입 동향이 글로벌 경기에 아주 그 민감하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지금 이번 수출 그리고 반도체 부진한 거 보면 성장률이 아까 보니까 45%인가 나왔는데 이 반도체 20%대고 자동차가 90%대, 석유화학 90%대,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 기억이 안 나는데 90%대, 석유 제품이 110%인가 나왔고 하여튼 되게 잘 나왔어요, 수출입이. 특히 수출 지표가 되게 잘 나왔는데 경기 좋은 거 맞아요. 경기 좋고 실물 괜찮아지고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공급이 더 확대될수록 내년도까지의 실물 경기는 개선이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하락장으로 가진 않아요. 결코 하락장으로 갈 수는 없는 구조인데 근데 지금과 같이 계속 갈 수 있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에 넘어야 되는 산이 있어요. 긴축, 금리 인상 이건 나중 얘기고 그리고 그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정도면 경기 정말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정상화 과정인 테이퍼링을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공표하느냐. 지금 테이퍼링 잘 알아야 돼요. FOMC 테이퍼링을 6월에 한다, 9월에 한다가 아니라 지난 2013년도처럼 언제 하겠다라고 공표하는 게 언제냐 이거예요. 지금 말이 재밌죠? 이게 테이퍼링을 하겠다가 아니라 테이퍼링을 앞으로 어느 정도 시점부터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코멘트가 언제 나오냐.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시장에서 13년도처럼 충격을 너무 크게 받지 않도록 지금 계속 코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사전에. 주식시장에다, 그 금융시장에다 계속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주면서 그 실질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나 좌우지간 지금 미국 증세 논란 이게 이제 부채 한도 조절과 연결돼 있고 거기에 테이퍼링 좌우간 증세도 일정 유동성을 회수하는 양상이니까 그죠 재정적으로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유동성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볼 때는 6월 FOMC 오히려 긴장도가 좀 완화되는 것 같고 뭐 9월 말 부채 한도 상향에 7월 FOMC는 아닐 것 같고 7월 FOMC 만약에 그 6월 지표가 엄청 좋으면 7일 FOMC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월은 그나마 박스 정도는 버틸 것 같은데 근데 박스 정도라고 보시는 거고 만약에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라면 한 요 정도 제가 지금 그어놓은 요 정도 라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3266 넘어간다고 막 흥분하실 게 아니라 그 넘어가면 한 요만큼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붙으시면 또 여기서 박스 나올 수 있다는 거, 또 박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지수는 그림을 그리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인데 만약에 오늘 제조업 지수 나오고 주말에 고용 지표 나오고 다음 주에 6월 10일 날 미국 CPI 나오고 그리고 11일부터 13일까지 G7 정상회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FOMC잖아요. 일정이 지금 빅 이벤트가 쫙 지금 줄 서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CPI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 여기서 오늘 제조업 지수 잘 나와버리고 신규 고용자 수 크게 증가하고 뭐 CPI까지 늘어나 버리면은 시장이 약간 스트레스 있을 수 있습니다. FOMC 6월 FOMC에 대한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6월 FOMC 전에 만약에 떨어지고 G7 정상회담 전에 만약에 떨어지면 거기 매수해요. 만약에 거기 지금 이제 좀 방어적으로 가시더라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3,000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떨어진다. 일시적으로 뚝 떨어진다. 그럼 여기는 스트롱바이예요. 저는 여긴 적극 매수라고 봐요. 그럴 경우에 여기는 반도체 사야 되고 2차전지 사야 되고 철강 사야 되고 화학 사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여기 내려오면 아시겠죠? 그거 한 가지 그냥 뭐랄까 배수의 진처럼 딱 유지를 하시고 그거 아니고는 지금 말씀드린 쪽 있죠. 지금 말씀드린 쪽은 막 총공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반도체 2차전지 별 재미없다. 철강 화학 저가 매수해가지고 당분간 반등 매매 박스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안쪽에서 매매가 좀 유용한 거는 뭐 내수 서비스 쪽 오히려 당분간 여전히 아직까지도 내수 서비스나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마디로 별 재미없다. 별 재미없다. 주식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의 욕심은
12월에 이때 욕심과 우리 투자자는 인간의 마음은 누구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욕심과 여기에서의 욕심은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의 욕심의 크기와 이때 욕심의 크기, 지금의 욕심의 크기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 바뀝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이때 욕심 나던 사람이 이때 갑자기 막 도인처럼 막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뭐 사는 산이요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마음은 결국은 이때는 더 많이 못 벌어서 아쉽고 지금은 왜 안 가냐? 10개 중에서 저 하나는 올라가는데 왜 그 하나가 내 게 아니냐? 이 욕심이 당연히 드는데 근데 주식시장에서 판이 깔리지 않으면 여러분 돈 못 법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수익 나는 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오히려 뭐 1월 달부터 사실 저는 여기는 이제 많이 손실 많이 입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분들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다시 언제 제대로 가느냐인데 앞서 말씀드린 아직까지 그거는 제 개인적인 관점은 아닌 것 같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유동성과 모멘텀이 더 높게 갈 만한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약간 걱정과 축소가 아닌가 지금은. 그렇다면 자전거 여러분 오르막길 올라갈 때 어때요? 막 아무리 지구력이 좋아도 계속해서 오르막을 끝없이 올라갈 수 없어요. 선수들 아니고서는. 그죠? 올라가다 보면 느려지고 힘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내려서 밀고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요? 쉬어야 돼요. 그죠? 쉬어서 근육 좀 풀어주고 혹은 평지가 한번 나와야죠. 이게 좀 쉬다가 탄력을 쫙 받아가서 쫙 밀고 올라가야죠. 주식 조정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조정을 한번 받으면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막 힘을 써본들 돈의 힘이 보시면은 여러분 오늘도 거래량 늘었죠. 마치 시장이 더 강하게 갈 것처럼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거래량이 아주 예쁘게 고개 싹 들면서 거래량이 쫙 올라왔죠. 장이 갈 것 같은데 거래 대금 보세요. 안 늘어나죠.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돈이 늘어나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큰 돈이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진짜 시장을 끌어올리려면 큰 돈들이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중형주고요. 이게 지금 대형주예요. 대형주 가로막혀 있죠. 중형주 위로 뚫었죠. 소형주 위로 뚫으려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에서의 흐름이고 자, 이거 음식료예요. 음식료 고점 넘어갔죠. 섬유의복이에요. 고점 넘어갔죠. 종이목재 그리고 이거 유통 이런 애들 지금 고점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 이쪽이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사이즈가 미들캡 이하가 많죠. 이런 종목들 갖고 매매하시고 그리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운수장비가 최근에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전기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차트예요. 답답하죠. 코스피 지수가 여기 있는데 시장 하회잖아요. 전기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니 뭐니 사실 재미없는 이유죠. 화학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이것도 고개 좀 숙이고 있죠. 시장보다 약해졌죠. 그렇죠? 시장보다 약해졌죠. 철강 보세요. 철강주 그냥 이거 낙폭과대. 낙폭과대 돼요. 여기서 사면 먹을 수 있어요. 여기 사면은 요만큼 먹을 수는 있어요. 반등. 근데 얘들도 일이 좋은 날은 일단 단기적으로 끝났다 이거죠. 이 박스 간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 라인들은 지금 다 재미없었어요. 이게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올리는 구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 싸움의 방식을 조금 전술적인 판단이 지금 필요해요. 전면전 어렵다. 전면전 어려우니까 약간 게릴라성 전투로 중소형주 쪽, 내수 서비스 쪽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업종들 사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설도 괜찮게 보고 조선도 괜찮게 보고 철강 화학도 싸게 사면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수요가 늘어날 구조니까 지금 공급만의 이슈가 아니라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철강 화학은 조정 나와서 사면 된다는 거고 친환경 쪽은 장기 플랜이고 2차전지 반도체 다 저가 매수는 해도 된다. 다만 그렇게 큰 산업들을 마구 밀어 올릴 정도의 유동성이 약하다. 이걸 생각을 하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업종 종목들도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죠. 수출 동향에서 자동차가 제일 판매율이 엄청 높았어요. 근데 자동차도 사실은 현대 기아차도 나쁘지 않은 최근의 움직임인데 현대 기아차가 고점이 넘어갈까 조금 갸우뚱. 근데 뭐 지금 평화전공 이름 뭘로 바뀌었다 하여튼 뭐 바뀐 종목이 있어요. 그거 뭐 성우 하이텍, SL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거 다 중소형이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정면 승부는 지금 좀 피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정면 승부는 피하느냐? 미국의 유동성 그리고 재정 정책 이런 엄청나게 큰 변수들이 아직 정확하게 뭔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걱정 없이 올라오던 작년 연말 올해 1월 달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 더 좋아진 상황이 아니니까 더 높게 정면으로 치고 나가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 공감대가 지금 전 세계 매니저들한테 다 확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로 틈새 시세들 정도만 주면서 제한된 박스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지금은 트레이딩 정도 하시고 좀 견디시고 기다리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총공격하느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거 언제 사야 되느냐, 그걸 시황으로 보지 말고 반도체 2차 전지가 지금은 당장 강하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한번 뭔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한번 푸닥거리가 한번 돼야죠. 막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심리가 실망으로 돌아서야 되고 대중이 확신을 가진 시점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대중이 걱정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매수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때부터 사서 기다리는 거고 철강 화학 같은 것도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것들은 오히려 좀 인내심 가지고 기다려서 오히려 올해 연중에 최대한 싸게 사기 위해서 아직은 좀 더 기다릴만 하다. 굳이 따라갈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내수 서비스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로 지금은 좀 견뎌내는 시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CPI 나오면은 방송을 할 수, 다음 주네. 이번 주 경제 지표들 보고 흐름들 보면서 가면 됩니다. 자오건 아직은 급한 시장이 아니니까 여유 가지시고 수익이 생각만큼 기대만큼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은 깨지지 않고 버티는 게 오히려 저는 더 크다, 중요하다고 보니까 요 점 참고하셔서 한중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